항상 오프닝 멘트를 하시던 우리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명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이 좀 따뜻합니다. 어제 김구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자모교에서 그 토론회를 가졌는데, 아까 상무 기자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김구가요, 1948년 총선이 끝나고 북한에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하니까 장개석 아주 측근이 유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김구한테 갔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말에 요즘 요번 좀 참아주라. 그리고 요번에는 부통령을 하고 다음 대통령 해라. 그러니까 김구가 하는 얘기가 저 북한에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북한은 소련에서 온 무기로 무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틀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망할 나라에 내가 왜 부통령을 해? 이승만이 그거 다 잡혀갈 텐데, 그런데 내가 왜 부통령을 해? 그렇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게 이제 유엄안을 통해서 그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금방 전해집니다. 전해지는데, 그때는 국회의장이죠. 전해지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이 그걸 보고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장은, 저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철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런데 이승만 국회의장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김구는 그 트루만 대통령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김구는 뭘 가지고 출세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황문인 그 양반 같이 깐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시라고 하면 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소련의 대표는 내가 만약 남북 통일을 하면 당신을 초대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기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뭘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분명히 미국은 한국을 원하고 우리도 한국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을 도와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굉장히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고졸 출신인데,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철저한,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때 6.25 사변 때 에치슨 라인이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라인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병을 파병할 때 트루만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이, 감리교, 장로교 지도자들이 트루만 대통령에 와가지고
한국에 파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좋소. 우리가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러도 대한민국을 우리가 구하겠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당신 그렇다면요 우리 관계합시다. 관계를 네트워크를 합시다 하는 게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한국군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중국의 건실을 중요시하냐, 여기에 컨텐츠, 내용, 네트워크가 중요하나, 그런 세계가 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질서를 바꾸겠냐 그러면 세계 질서를 지금은 그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미국도 민주당은 공산당하고 굉장히 많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국가사회주의는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는 관세를 갖고 또 거래세를 받아가지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조선 같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자유세계를 같이 공존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배와 착취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관세와 그리고 거래세를 서로가 교환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가 누구냐 그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큼 그렇게 그게 명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난 8년간 뭐 했어? 가두리 양식장에 걸려가지고 여기 가두리 저기 가두리 가다 보니까 그냥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다 찢어졌어요. 근데 만약 가두리 양식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태극기 세력들이 갇히지 않았다면 지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예산이 말이에요. 1년 예산이 386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681조예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부문이 그만큼 확대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국가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오늘 일본 사람이 쓴 걸 번역을 했는 조선일보에 서평이 났습니다. 하웨이 쇼크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웨이 쇼크가 나왔는데 하웨이라는 게 우리 그렇잖아. 존 밀스가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왕훈이 주도자고 하웨이가 사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웨이가 그랬다는데 그 책에 하웨이 쇼크에 가면 선거를 갖고 하고 통제를 하는 그 방법이 하웨이를 가지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책이 주장하는 것은 하웨이가 누가 집안이냐 하는 거예요. 공산당 위원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업 그러면 기업은 뭐 현대중공업, 현대, 그 다음에 포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런 기업이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산당이 하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웨이 기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위구르가 어떻게 중국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식민지가 되는가 하는 그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너 이재명 너 안 와? 나토에서 안 와? 그러면서 한번 붙두고 보자 뭐 이렇게 그러면서 25% 관세를 붙인다. 일반 상품은 25%, 아직 반도체는 결정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는 50%, 그 다음에 철강은 75%. 이 말은 철강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강을 무너뜨리겠다는 소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그냥 폭삭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재가 그렇게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체제,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체제,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있는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연계시키느냐 하는 게 이거 관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야, 이거 우리 저 노스쿨요, 1년에 2,000명씩 뽑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노스쿨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재수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공공부를 확장시키는. 그럼 국가는 뭐야? 그냥 법을 막 만들어요. 그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117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노스쿨에 지금 잔뜩 있어요. 그리고 방송도, 국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방송도 영구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KBS 15명, MBC 같은 13명을 해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노영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모든 컨텐츠를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야? 공산 인민일보 같은 그런 또 방송 같은 그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같은 그런 걸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이 한국을 네트워크를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을 누가 담당해주냐? 태극기 집회들 좀 뭉쳐 왜 시시각각이냐 이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가 좀 나와라 이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원세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세와 거래를 통해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20만 연동이 20만 되는 게 20만 불 되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세금 내고 다른 사람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부가 굉장히 돈을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681조라는 건 너무 뻥뻥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좀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